둥지 이용수. 이사를 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를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긴다. 나는 20년 전 가산이 기울어 본의 아니게 집을 팔았다. 그 뒤부터 계약 기간이 2년밖에 보장되지 않는 의뢰 세입자가 되었다. 사골세방에 이삿짐을 풀어 거처를 삼았다. 2년은 금방 지나갔다. 2년의 임대 기한이 지나면 집주인은 방을 비워달라고 하였다. 남들은 주인을 잘 만나 재계약도 한다던데 나는 그런 복이 없었다. 좀 더 살자고 했더니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세를 올리겠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짐을 옮겼다. 좋은 일로 이사를 자주 했다면 더없이 다행한 일이겠지만 빚에 쪼들린 나는 할 수 없이 월세방을 수차례 옮겨 다녔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바닥 생활에도 익숙해질 무렵 때 아닌 불행이 나를 당금질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경추를 심하게 다쳤다. 그로 인해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을 때다.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는 전화를 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태어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매달리듯 부탁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내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새집 사는 사람으로 어쩔 수 없었다. 떠밀려 정착한 곳이 수십 년 된 5층짜리 아파트다. 가장 위층이라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한죽막이 따로 없었다. 1년이 지난 쯤 어느 날 중개인이 찾아와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일러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에는 나와 같이 새빵살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도심의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간혹 시멘트 틈새에 피어난 민들레가 눈에 띄인다.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틈 사이로 생명을 뿌리내린 그는 거친 환경을 잊은 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해맑게 웃고 있다. 작은 민들레는 오래도록 내 마음을 붙들었다. 그 민들레는 인내를 일깨워 주었다. 고개를 숙이고 인고를 한 수 배웠다. 중개인이 다녀간 지도 어느덧 10달이라는 기간이 흘렀다. 이사할 걱정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다. 다시는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가슴을 가득 메웠다. 아들 내외에게 내 형편에 맞는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며느리는 인터넷을 검색해 매물들을 내 메일로 보내주었다. 나는 며느리가 보내준 물건들을 프린트하여 보러 다닐 집을 차례로 정리했다. 그것을 들고 하루에 너댓 군데의 짐을 둘러보았다. 햇빛과 아스팔트 열기가 나를 괴롭혔다. 다리가 후들거려 발바닥에는 물집이 생겼다. 게다가 지금의 전세금으로는 마땅한 집을 살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은행 대출을 받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생활비에서 이자를 갚을 요량으로 몇 천만 원만 대출을 받으면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이 한 채 있었다.
낡은 아파트라 여러 곳을 수리해야 하지만 내 형편에 맞는지라 살면서 고치기로 하고 구매 계약을 했다. 집을 팔고 난 후 20년 만에 기쁜 날이다. 내 집 계약서를 가슴에 안고 보니 새빵살이를 벗어난다는 생각에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이사하는 날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날따라 굳은 비가 내린다. 새빵살이로 힘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년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쫓겨나듯이 집을 옮기던 일들이 파란만장하게 다가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힘들었던 지난날의 일을 다 씻어버리고 가라는 것 같았다. 아침 일찍이 이삿짐을 실을 차가 왔다. 5톤짜리 박스차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아까워 버리지 못하고 덕지덕지 끼고 살았던 살림살이는 다 없앴다. 꼭 필요한 가재들만 챙기고 나니 홀가분했다. 그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책들은 손때가 묻은 헌책도 있었지만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유일한 내 마음의 양식이라 버릴 수가 없었다. 예정된 시간에 차는 내가 살 집에 도착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을 말끔히 청소하고 짐을 풀었다.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쫓겨날 염려도 없는 내 소유의 집이다. 그렇게도 원했던 보금자리에서 하룻밤을 잤다.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삿짐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집수리를 하고 싶었다. 가재 도구가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기로 하고 견적을 받았다. 공사 대금의 견적이 내가 원하던 것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집수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목수들의 기술이 헌집이 새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오래된 창틀과 유리를 걷어내고 새로운 창틀과 유리로 바꾸었다. 청록색 블라인드는 실내 분위기를 더 편하게 해주었다. 20여일 만에 예쁘게 집수리가 마무리되었다. 내친 김에 집안 대청소를 하였다.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모된 아파트가 내 마음까지 환하게 해주었다. 책장을 정리하는 동안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한편 가슴이 찡해진다. 어느새 새빵살이로 겪은 상처들도 청소를 한 듯 사라졌다. 긴 여정을 끝낸 한 마리 철새가 떠돌지 않아도 되는 둥지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철새가 아닌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될 텃새처럼 둥지를 틀었다. 창문을 활짝 여니 해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졌다. 코발트 물감을 뿌려놓은 수채화 같은 하늘이 나를 감쌌다. 나는 새하얀 한 조각 구름이 되어 두둥실 떠가고 있다.